여러분, 변제율 100%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변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막하고 그런 기분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변제율 100% 어떤 경우인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 자체가 작은 경우입니다. 내가 채무가 2천만 원 밖에 없으면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35만 원을 제외하고 한 달에 65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65만 원 변제를 31번만 해도 이미 2천만 원 100% 변제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가 작은 경우에 100% 변제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월급은 많은데 부양가족은 없거나 적은 경우, 대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실수령이 7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자녀들이 다 컸어. 부양가족이 아닌 거야. 그러면 700만 원 빼기 135만 원 하면 한 달에 565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8회만 변제해도 이미 1억 원을 변제하거든요. 채무 1억인 사람이었다면 100% 다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4억짜리인데 저당권 채무가 3억이 있다. 그러면 4억 빼기 3억 하면 나의 순자산 가치는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1억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채무가 1억 5백이나 1억 1천만 원 정도 있어. 그러면 내 재산 가치만큼 변제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80% 90% 거의 다 변제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저는 채무가 적거나 월급이 많은데 그러면 100% 더 변제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2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변제를 하는 채무자라면 100만 원 곱하기 20개월 하면 이미 2천만 원 100% 변제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억지로 36개월 변제 계획을 맞추겠다고 3,600 변제하라.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다 포함한 예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퇴사 후에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활비 채무가 늘어났고 이성 만남을 주선해주는 업체에 속아서 1,000만 원 이상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부모님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혼자 스스로 돌려막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채무가 계속 늘어났다. 그런 채무자였습니다. 이분은 3.3% 공제하는 프리랜서였는데요.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제출하고 내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 내가 실제로 월급 받고 있다는 것을 소명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습니다. 울산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신용교육을 이수하라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계좌 내역을 제출하고 돈을 어디 썼는지 조사를 받아야겠죠.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채무자에 따라서는 계좌에 입출금한 내역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몇 년치를 제출하면 이렇게 수백 페이지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 익히기, 신용관리 잘하는 방법 이런 식의 강의들이 있는데 요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이분이 급여 207만 원인데 그 당시에 1인 생계비하고 추가 생계비 등등 포함해서 132만 원 공제하고 월 75만 원 변제하는 것으로 해서 29회 변제해서 대략 2,100만 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36회 변제한다고 내 채무 이상을 변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채무까지 다 변제하면 거기서 개인회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급여 자체는 최저시급이니까 얼마 안 되고 급여가 작으니까 변제금도 높을 수가 없지만 이분 채무가 2,1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변제 계획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100% 변제 계획인데 그냥 변제하면 되지 뭐하러 개인회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독촉 추심도 받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하지 말고 계속 돌려막아 보시면 됩니다.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면 100% 변제를 해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하는 게 낫구나 이렇게 금방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취업한 최근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 계좌에 이체를 받고 있다. 이것을 계속 제출을 해준 겁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번 달에도 월급 받았고 그 다음 달에도 월급 받았고 계속 보여주고 법원에서 최근 취업했지만 실제 직장이 맞구나. 이걸 확인받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